안녕하세요, 소망오실입니다. 언힌지드, 이 뭐 불안정한, 틀어진, 혼란한, 또 미치게 만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뭐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언힌지드는 그 로드 레이지, 자동차 이제 그 운전자 사이에 그런 좀 분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스릴러물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이 된 지 한 5개월이 지난 후에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다수의 극장,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819 스크린에서 와이드 릴리즈가 된 첫 번째 영화라고 하네요. 약 첫 주에 440만 불의 수익이고, 당연히 이제 최초의 와이드 릴리즈 5개월 만의 영화이기 때문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영화 자체의 규모는 이렇게 아주 큰 영화는 아닌데, 뭐 배급사도 뭐 메인 스트림에 해당되는 영화는 아니고요. 3,300만 불 규모니까 뭐 중저예산 정도의 할리우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만, 그렇고요. 상영 시간도 딱 9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딱 상업 영화의 그 공식같이 되어 있는 시간이죠. 90분. 요즘엔 좀 긴 영화들도 많은데, 화면비는 뭐 한 2.39 대 1 정도의 와이드 스크린이고요. 이 감독인 데릭 보트라고 하는 분은 그동안 연출작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 사실 뭐 크게 알려진 영화는 없는데, 2009년작엔 데미 무어와 데이비드 디크프니, 앰버 허드 등이 출연했던 가족 코미디 수상한 가족, 더 존 시스라는 영화로 이제 장편 데뷔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2016년도에는 조나단 리스 메이어스가 출연한 음악 드라마 런던 타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범죄 스릴러물인 아메리칸 드리머를 연출했습니다. 뭐 아주 알려진 그런 작품 별로 없죠. 근데 뭐 연출작들 장르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좀 이질적인 느낌의 영화들인데,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100분 정도의, 100분 이하입니다. 모두 90분대의 러닝타임을 지닌 중저예산의 장르 영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영화를 하는데 아주 크게 뭐 대박치는 영화 이런 연출이라기보다는 뭐 소소하게 배급되는 영화들을 연출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B급 감독은 아니고, 뭐 1.5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규모의 영화를 예산하고 만들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그래도 그 러셀 크로우를 일종의 타이틀 롤, 그러니까 포스터에 이제 대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스타 캐스팅이죠. 64년생이죠, 러셀 크로우는. 근데 좀 확실히 이제는 체형이 이제 왔다 갔다 한 편이에요, 작품마다. 이 작품 언힌지드에서는 굉장히 좀 비대해진 체형을 지니고 드러냅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고, 그 비대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 외형의 특성을 이 영화에,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 러셀 크로우가 연기하는 더 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원래 극 중에도 이름이 나옵니다만, 뭐 그게 진짜 그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가 이제 운전하는 이제 그 미국식의 이제 좀 큰 픽업 트럭 역시도 좀 그런 물리적 공포를, 이 러셀 크로우의 체격, 그다음 표정과 더불어서 그런 물리적 공포를 형성하는데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러셀 크로우의 모습은 첫 장면부터 딱 오프닝 시퀀스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첫 장면이 이제 살인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아주 자세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러셀 크로우의 이제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 형태, 그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는 새벽 4시에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구조 조절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그 사이코패스죠. 또라이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일종의 이 주인공이 건들게 되는 거예요. 뭐 의도한 바가 아니라 실수로. 그래서 행동 동기가 이제 이 영화에는 이제 배경 설명이 그 타이틀 시퀀스가 트면서 오프닝 크레디트에 그 행동, 이 당시에 이제 시대적 분위기, 뭐 상황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조금 더 뭐 치안력 부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심화된 상태로 로드레이지를 좀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릴 형태의 계속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그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가 이제 뜨고요. 그 오프닝 크레디트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요. 이제 첫 장면에 그 러셀 크로우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오프닝 크레디트가 뜬 다음에 영화 본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와 함께 레이첼, 여주인공인 레이첼 역할을 하고 있는 캐런 피스토리오스는 이제 남아홍태성의 뉴질랜드 배우인데, 그동안 이제
조연급으로 슬로우 웨스트, 파도가 지나간 자리, 모tor 엔진, 글로리아 벨 등에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작품이 헐리우드 진출의 첫 주연 영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용사를 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배우가 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역인 그 카일 역의 아역 배우인 가브리엘 베이트만, 이 가브리엘 베이트만하고는 14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베이트만은 이미 이제 2019년에 리메이크된 사탄의 인형,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공개된 이제 돌아온 벤지 주연 배우로 활약한 바가 있는 그런 아역 배우고요. 더 어렸을 때는 그 호러물에 여러 편 출연했는데 에나벨하고 라이트아웃 등에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셀 크로우가 그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끌고 나가는 이제 레이첼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인물, 캐런 피스토리오스가 연기하는 인물은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연계돼서 이제 그 미용실 폐업도 해고된 상태고, 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좀 치매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수습해야 되는 굉장히 일종의 번아웃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영화 시작 단계에서 늦잠을 자고 이제 아들 카일을 학교에 늦게 데려다 주게 되면서 앞에 이제 멍하니 서 있는, 그러니까 시간 없는데 멍하니 서고 있는 그런 상황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 향해 경직을 울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쉽게 말하면 아무렇다나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수미상가를 이루고 있어요. 이 경적에 기분이 나빴던, 예고편만 봐도 나오는데 기분이 매우 나빴던 남자의 러셀 크로우가 이제 사과를 요구하지만 레이첼을 거부하면서 이를 앙심을 푸는 이 남자 더맨 러셀 크로우가 이 아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오는 레이첼을 뒤쫓고 그가 원하는 그녀에게 하드 타임스, 힘든 날을 선사하기로 한 거죠. 진짜로 힘든 날을 한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레이첼이 좀 문제가 있어요. 레이첼이 좀 그 이쪽에 바람 캐릭터에 좀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이 레이첼이 그 레이첼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서 이제 이 주변 인물들까지 괴롭게 되는 거죠. 이 어닌지드의 예고편을 보면 딱 그 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동기나 이런 거는 로드 레이지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닌지드는 이제 그 스필버그의 저예산 데뷔작 있죠. 대결이라는 그 고속도로에서 계속 쫓기는 그 영화가 있는데 듀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그 원래 TV 영화였습니다만 스필버그가 이제 이걸로 장편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뭐 아니면 뭐 그 도시간에서 그 이런 분쟁을 다루는 로저 미첼의 뭐 체인징 레인즈라든가 이런 영화를 연상시키고 또 이제 연상시킵니다. 정작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엔 이 살인자의 동기가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유 없는 살인범, 로버트 하먼의 더 히처 등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86년작이죠. 좀 그거랑 좀 궤를 달리합니다. 이 남자 더맨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화 하나 있는 존재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지능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범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주기도 합니다. 딜레마를 주는. 그래서 마치 좀 다이하드 3를 약간 95년작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쪽도 사실 아니죠. 그런 섞여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 쫓기는 톰과 제리 스타일의 그런 액션 스릴러 스타일입니다만 약간 좀 짜증나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액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캐릭터와 캐릭터에 맞붙는 그런 추격전이라기보다는 주변 인물들이 이제 이 빌미가 돼서 그 서스펜스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좀 주인공 캐릭터 레이첼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거든요. 유약한 인물이고 판단력도 좋지가 않아서 잘못한 실수가 많아서 그 실수 때문에 주변 인물들까지 위기가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짜증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그 강력한 거는 러셀 크로우의 사이코 연기 자체가 너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러셀 크로우가 물론 이 영화 자체가 러셀 크로우를 그 깊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닌데 러셀 크로우가 연기하는 그 서늘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왜냐하면 뭐 자신한테 뭐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좀 짜증을 내고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 그 위협을 하면서 다가오는 무목적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이 남자. 이 남자의 연기가 살벌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 설정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이혼도 있고 해고 등 이게 이제 뉴스릴 장면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분노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인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나왔던 마약성 중독죄. 이게 사실상 뭐 미국 사회에서 너무 남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약물 중독을 몰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어쨌든 괴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능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지능범의 면모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연기, 러셀 크로우의 사이코 연기 자체는 뭐 불만이 없습니다. 훌륭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서스펜스를 만드는데 좀 설정 자체, 각본의 설정 자체가 자기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끌고 나가는 이 주인공 인물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민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각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딱 상영 시간이 90분밖에 안 됩니다. 프링크리트에서 설정되는 사양들,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부에 보여주는 설정들을 거의 이제 영화의 전체적으로 부분에서 다 활용돼요.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 레이첼이 보여주는 그 레이첼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그 주변 인물, 그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레이첼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다 제시가 되고 앞에 전반부 30분 안쪽에서 다 제시가 된 다음에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로드 레이지가 일어난 시점부터 계속 이제 쫓기는 그런 초격전 상황이 던져지는, 그러니까 아주 상업 영화의 공식 플롯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들은 익숙한 공식에 충실한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각본 전개 방식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이진 않은 인물, 그러니까 스릴러를 끌고 나가는 역전을 시켰을 때의 그런 포석들이 충분히 깔려 있진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를 뭐 아주 만점을 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간만에 그 연기를 잘하는 러셀 크로우의 무시무시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그런 스릴러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어쨌든 그 90분의 스릴러적인 그런 오락성은 갖추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제 뭐 그 이상의 메시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충분하진 않은, 그리고 인물의 캐릭터나 동인을 완벽하게 동의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뭐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이건 뭐 즐거움이라는 게 장르적 즐거움이죠. 그런 장르적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별을 주자면 한 3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뭐 더 높은 수준의 영화는 아니고요. 뭐 그 정도, 한 60%, 이 정도. 뭐 실제로 뭐 IMDb 평점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60% 정도의 퍼센트, 그냥 공식에 충실한 기성품 스릴러 같은 영화고,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런 영화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거는 러셀 크로우의 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언힌지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우시우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